게임주들이 하나씩은 좀 다른데 우리 위메이드가 어제 실적이 나와서 반응도 안 합니다. 뭐 이게 이익이 얼마 붙었니 많이 얘기하던데 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은 없네요. 큰 관심은 없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종목들 반응이 요즘에는 생각할 시간을 줘요. 더전비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제는 되려 세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 생성형 AI 유료화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인터넷은행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땡기고 보는 거죠. 내년 보니까 우선 고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그렇게 땡기는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42만 원은 안착한 흐름 계속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속해 줄지 보는 거고 장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직 거래소가 한 300억 정도 매도, 코스닥이 한 110억 정도. 프로그램 비차익은 크지 않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전자, 하이닉스, 산업재, 두산에너빌리티, LS 일렉이 조금 올라오고 지금 다 내년 보고 이제는 준비하죠. 내년 보고 준비하다가 1분기 실적 봤을 때 좀 고민할 거고 연말까지 장은 좋을 수는 있어요. 대선 끝나고는 좋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현대차 1.1%. 현차가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못 올라와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조금은 올라오는데 못 올라온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코스닥 쪽 한번 보면 실리콘투, 파마리스, 미용 쪽 좀 반응을 하고요. 신규주 YJ링크 바닥에서 못 올라오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거래 터져서 갖고 계신 분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는 HPSP 딱 37,000원대에서는 좀 걸리기는 해요. 37,000원대에서는 좀 걸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시총 4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위로는 급하게 추격을 안 해도 됨을 말씀을 드리고 효성중공업은 비슷한 단가로 만약에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는 뭐 30%는 줄이고 봐요. 줄이고 나머지 좀 부담 없는 물량 반 정도 줄이고 부담 없는 물량 정도로 갖고 가고 실적 한번 보면 이번에 실적 나고 내년이 4,90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비용 감안해 보면 한 4,000억에서 4,500억 정도. 그 다음에 건설 쪽 빼보면 시총 기준으로 그래도 한 4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이상은 갖다 놔도 뭐 충분히 비싼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비싸게 봐준다라고 하면은 5조 그 이상까지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5% 정도 지금 가격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적 더 쳐주면 한 2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타이밍 보는 거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살 구간은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로 더 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유자가 보유하는데 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그런 말은 뭘까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쉽게 사기는 힘들죠. 이 구간에서는 쉽게 사기 힘들잖아요. 사도 오를 확률이 높은 구간이 있고 변동성이 커져서 내릴 확률이 더 큰 구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걸 찾아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저 이유 몰라요. 이유 모르는데 이게 말하자면 긴데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모비스가 그 인베스터 데이란 거를 11월에 해요. 그때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의 현대차의 고민을 11월 달에 합니다. 날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때 보면 현차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고 현대차 접근한다고 하면 좀 다른 쪽 하시는 게 나아요. EUB죠. EUB. 이쪽을 하는 게 낫습니다. 배당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C는 우리 리포트가 나와서 밀리잖아요. 그 리포트를 한번 잘 보세요. 합리적인 리포트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원래라면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가치 감안을 하면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사시면 되고요. 근데 화학업황이 안 좋으면은 이게 10만 원 이하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이 상황으로 흘러가면.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건 한 초도 물량 정도의 가치를 반영해서 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 그 종목을 만약에 사셨잖아요. 사시고 이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을 그 방송에 의존하지 말아 보시죠. 예, 왜냐면 뭐 어떤 거를 살까 팔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 없이 이거 의존하잖아요. 자, 돌발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로 가든 돈만 벌면 되기는 하지만요. 근데 이거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시고요. 또는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매매 스킬을 다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심리를 빨아들이거나 뭔가를 빨아들여서 기준을 하나를 만드세요. 네, 그게 발전하시는 길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아 보시죠. 한번 이거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엠노 같은 경우는 우리 엠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포인트는 얘기를 드린 게 오나인 솔루션이라는, 자, 오나인 솔루션이라는 그 해외 하나의 소프트웨어 회사죠. 전사적 자원 관리 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게 삼성 SDS랑 엠노랑 해서 협업해서 제품을 해외에 출시를 합니다. 예, 해외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예, 더존 비주언처럼 이게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리포트에서 그런 내용이 다뤄지겠죠. 실적 추정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으니 올리겠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그러면서 주가가 더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예. 그런 거를 한번 기다려 보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가 못 올라오는 게, 전자는 한 300원 올라오기는 한데 300원 올라오기, 나머지 시총 상위가 좀 무거워요. 이 고려아연이 또 지수 왜곡하고 있고, 차라리 이런 얘기는 하면 그렇게, 차라리 고려아연이 좀 쉬고 나머지 쪽으로 돈이 퍼져야지 이게 올라올 수 있는데, 조선도 빠지고 금융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IT 외에는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총 상위에서 자주 안 보던 산업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게 바로 산업재예요. 산업재를 계속 주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 보면 한 번씩 종목들이 좀 애를 먹이잖아요. 애를 먹이는데, 이 종목을 사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뭐 9만 원대, 9만 원 중반 이 정도에서는 계속 주가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는 나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게 아직은 본딩 장비와 관련해서 그쪽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을 못한 상황인데요. 몇 개 기업들한테 줘서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